네, 어저께 이제 장이 마감되면서 어느 정도 강보합세로 조금 오른 상황에서 천연가스 끝이 났죠. 현물가는 3불 07, 1시간 봉으로 본 상황. 런던장에서 끌어올리고 뉴욕장에서 어느 정도 강한 보합세 유지하면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본 모습.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 볼 수도 있고, 최근에 그 이란 쪽, 중동 쪽 긴장감 때문에 좀 끌어올렸다고 볼 수도 있죠. 12시간 봉의 모습. 지난번 이렇게 급격히 올리고 또 급격하게 내려가다가 계속 최근에는 하방 장세, 약세 보이면서 어저께 조금 또 끌어올리면서 일단 이번 주 장이 마감됐는데요. 천연가스 1월에서 3월 사이는 겨울 일종의 피크 구간이죠. 난방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또 한파가 온다 그러면 급등하고, 반대로 또 날씨가 예상보다 따뜻하면 또 급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가장 큰 기간으로 치면은 1월에서 한 3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봄이 오면 4월에서부터 5월 사이, 4월, 5월 사이에 이제 난방 수요가 완전히 종료되고 아직 에어컨 수요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재고가 축적되기 시작하죠. 그때가 가장 일단 천연가스 통계적으로는 약한 시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또 이번 주 계속 밑에서 보일하고 레버리지 롱, 주로 이제 사기를 했는데, 장 마감 직전에 많이 또 정리하고, 일부 롱만 조금 가지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4시간 봉으로 다시 보면은 글쎄 밑에서 정확히 현물가에서는 3불 라인에서 지금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은, 글쎄 이번 주 장 시작되고 다시 끌어올릴지 갭상승으로 한번 지켜봐야겠죠. 천연가스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되도록이면은 요 파생 쪽보다는 보일이나 콜드, 그리고 HNU나 HND 쪽으로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너무 자주 들어가는 것보다는, 물론 제가 단타로 일부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본격적인 진입은 주로 통계적으로 가장 유리할 때 들어가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4월에서 5월 사이는 주로 HND나 콜드를 주로 했었고, 그리고 7월 직전에는 주로 롱, 그리고 이제 보일, HNU 같은 이제 올라야지만 이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ETF 쪽에 주로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요. 물론 정확한 시점은 그때그때마다 틀리죠. 여름 냉방 시즌 시작되는 7, 8월 직전에 주로 들어갔는데, 대부분 이제 5월이나 6월 사이에 많이 사들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 되면은 다시 또 관망하다가 또 겨울 직전에 또 롱 쪽에 주로 진입을 하고, 겨울에서 어느 정도 피크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콜드나 H&D 쪽, 이렇게 이제 인버스 쪽으로 진입을 했는데, 생각하고 쉽지는 않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데이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냐면은, 계절적으로 확실하긴 하지만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예를 들면 허리케인이 오는 시즌이라 그래도 언제 허리케인이 올지도 모르는 거고, 또 냉방 시즌, 난방 시즌에서 천연가스가 오르고 내리는 게 확실하다고 그래도 그 시즌이 시작되는 정확한 시점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난방 시즌이라고 해도 예년보다 따뜻하다고 해서 그야말로 아주 폭락한 경우도 많았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냉방 시즌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기 수요가 늘어날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 전기 수요가 늘어나지 않아가지고 또 폭락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고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확실히 알면은 레버리지 인버스 하는 사람들 그냥 떼돈 벌었겠죠. 대부분 이제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그걸 염두에 두고 물타기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걸로 돈을 물타기식으로 벌었을 경우에 결국 물타기식으로 큰 손해가 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걸 확신하고서 반드시 뭐 냉방 시즌 때 오른다 그래 가지고 미리 들어가 가지고 사서 떨어지니까 또 사고, 또 사고. 물론 인제 그거를 분할 매매를 한다 말은 하지만은 분할 매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뭐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근데 분할 매매가 한 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나마 위험성이 덜하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 뭐 1월 달에 우리가 급등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어느 정도 하방 장세가 강했죠. 1월 중순에 하방 장세가 강하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는 4 불대에서 이제 인버스 매집을 시작을 했지만은 뭐 결과적으로 따지면 뭐 5 불에 한 사람이 더 유리했었고 또 혹은 이 꼭대기 6 불에 가까이 돼서 들어가는 사람은 더 유리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딱지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식으로는 주로 진행을 안 하고요 이제. 물타기식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분할 매매인데 되도록이면 분할 매매를 한다고 해도 저는 마이너스 50%가 될 때 들어간 만큼 다시 재진입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물타기 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2 번에 걸쳐서 뭐 어느 시점에 오면 들어가고 미리 세팅해 놔서 뭐 그렇게 인제 평단가를 낮추면서 진입하는 거를 선호는 하지만은 '물렸으니까는 물타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걸로 수입이 나면 도리어 그걸로 나중에 크게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한 번 진입한 거에서 예상대로 가지 않았을 때는 어느 정도 본전이 될 때 사지 손절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재진입 시점을 노리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투자 금액이 커지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일 1,000 주고 들어갔다. 보일 1,000 주 들어가서 뭐 500 주를 단타 매매를 했으면은 500 주를 가지고 쪼끔 더 오를 걸 기다리면서 예 그다음에 인제 수익 실현을 하는데 만약에 내려갔을 경우에 예상대로 방향이 바뀌면은 그냥 본전 정도면 다시 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진행을 올해는 또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뭐 사람마다 그게 틀리죠. 그러니까 적정한 뭐 매매, 분할 매매가 좋다라기보다는 분할 매매를 해서 위험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지 또 다 좋은 말로 할 때 분할 매매지 나쁜 말로 말하면은 의도된 분할 매매가 아니면은 물타기죠 사실. 물타기식 매매. 물타기식 매매를 자주 하다 보면은 그걸로 인제 '아 나는 물타기에 자신이 있어서 수익이 났어요.' 하다 보면은 결국 물타기로 크게 손해를 보더라고요. 네.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물타기로 뭐 2 배가 됐다, 3 배가 됐다 좋아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1 년에 한 번 일어날지 뭐 몇 년에 한 번 올지는 모르지만은 물타기식으로 투자 금액을 늘리다 보니까 순식간에 계좌가 파산되는 경우도 생기죠. 네. 그런 경험을 해 보면은 딱 정해서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한지 네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마이너스 50% 될 때 딱 한 번 들어가고 나서는 그 뒤로는 물타기를 잃지 안 하는 그리고 인제 매매를 뭐 3 번, 4번 나누지 않고 한 2 차례 정도 2 차례 정도 들어가서 되도록인 절반은 단타로 진행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쪼끔 더 길게 끌면서 의도된 대로 가지 않으면은 그냥 본전될 때 이렇게 나오는 네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소소하게 하는 편입니다. 네. 천연가스의 경우에. 네. 지금 원데이봉 보고 있는데 일주봉 이렇게 보면은
물론 단타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매를 꾸준하게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 뭐 초단타든 뭐 데일리 매매든 주간 매매든 주로 단타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매매 횟수가 늘어나겠죠. 늘어나도 되도록이면은 어느 정도 1년 큰 흐름에서 쪼끔 통계적으로 유리할 때 단타 매매를 하는 게 낫고, 또 중장기로 간다고 그래도 물론 중장기라는 것도 애매합니다. 중장기라는 것도 뭐 한 달이 중장기인지 6 개월이 중장기인지 저도 확실히 그걸 모르겠는데, 일단 요 ETF 특히 천연가스 종목은 6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다는 거는 완전히 불리하죠, 사실. 꼭 그런 경우는 아니라 그래도 통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단타로 데일리 매매 뭐 주간 매매 정도 단타, 길게 끈다 그래도 몇 주 정도 그렇게 끌고 있는데, 뭐 1년 흐름을 보면은 박스권이 오래 유지가 되죠. 네, 특징이. 그리고 인제 갑자기 이렇게 몇십 프로 급등하는 경우가 또 많았죠. 그러다 다시 또 급락하고. 결국은 인제 보일이나 콜드, HN유나 H인들 1년 이상 보유한다는 건 당연히 위험하고, 오래 보유한다고 그래도 몇 달, 예, 뭐 개인적으로는 한 몇 주 정도가, 다만 인제 매일같이 매매하고 매주 매매하는 것보다는 뭐 한 달에 한 번을 매매를 하더라도 가장 통계적으로 그야말로 승률이 높을 때 들어가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뭐 계절성이 있는 종목이고, 날씨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요즘같이 뭐 전쟁 이슈, 뭐 중동의 긴장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절대로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 말 그대로 존버하지는 않고 추세가 발생할 때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추세 매매로 갈 경우에 추세가 이렇게 급등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뭐 요 중간 지점 혹은 뭐 급락으로 내려오고 있을 때 요 중간 지점, 네, 그야말로 뭐 밑에서부터 위까지 수익이 나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익 낸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또 작년 비교해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특히 요 11월 달 요때 11월, 그리고 뭐 올해도 마찬가지고, 올해 이렇게 1 월, 2월 사이에 이렇게 급등 급락했을 때 요 구간의 일부 구간에서만 뭐 몇십 프로 수익이 나도, 제가 봤을 때는 매일같이 뭐 단타로 하든 중장기로 끌든 어쨌든 간에 하는 거보다는 1 년에 그야말로 대여섯 차례 뭐 몇 차례만 들어가도 수익 날 가능성이 가장 큰 구간에서만 사실 HN유나 HND, 보일, 콜드 하는 것이 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선물이나 파생 쪽은 건들지 않고요. 왜냐하면 파생 쪽은 대부분요 마진, 뭐 미수금 거래, 뭐 혹은 신용 거래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큰 천연가스에 있어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전혀 안 하지는 않지만 저도 되도록이면 거래량을 뭐 줄이죠. 결론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은 어 원자재에서는 가장 큰 변동성이 있는 것이 천연가스 상품이고 전문가도 맞추기가 어렵다. 예측보다는 그 상황상에 맞춰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1년 내내 뭐 365일 붙잡고서 돈 벌려고 그러면은 참 어려운, 네, 그런 종목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